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티스트로 일을 하다가 지금 뉴욕에서 한 13년 정도 된 이소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신기한 게 그냥 지금부터 변호사님 같으세요. 아, 그래요? 제 기억에 이소은 씨의 톤은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하실래요? 뭐랄까요? 하이톤? 좀 더 하이톤의 약간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명랑소녀? 소녀. 뭔가 제 느낌에는 그냥 그러니까 네네. 소은 씨가 지금 가수 활동하실 때는 이런 톤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예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은입니다. 봐봐 어색하잖아. 봐봐 어색하잖아요. 오랜만이라. 그러니까 나이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가요? 명랑 소녀가 아니라 이제. 소은 씨가 노래만큼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공부도 또 잘해가지고 맞아요. 만능 소녀로 네. 고2 때 토플 만점을 받아. 다 알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만점,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점이면 찍는 거 없습니까? 찍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설명했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수 활동하랴 공부하랴 이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음반 활동하고 뭐 학교 다니고 공연하고 하느라고 한번 되게 심한 대상포진도 오고. 지금 뭐 지방 공연 차 안에서 공부를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가수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병행한다라는 게 이거 사실은 굉장히 좀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문제집을 늘 들고 다니긴 했지만 되게 싫어서 남들은 다 막 노는데 저 혼자 풀고 있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진 않을까. 그 나름의 노력 했죠. 근데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다가 2009년 갑자기 미국 맞아요. 로스쿨 유학을 떠났어요. 네. 뭐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라는 사회만 알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그 즈음에 이쯤에선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라는 그 약간 절실함 같은 게 좀 느껴졌고, 또 마침 그때 제가 저희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됐는데, 아빠가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민주화운동을 하셨는데 부당해고를 당하셔서 네. 그 사건이 법이라는 것은 좀 내가 이해를 하고 지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쯤 한번 좀 색다른 시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때 나이가 소은 씨가 몇 살입니까? 27이었죠. 어쨌든 저는 10년 동안의 음악 커리어가 그렇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내려놓고 제가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법조계라는 너무 다른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점이 가장 좀 힘들었죠.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법은 이제 그 한글로 이제 공부를 해도 그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영어로 법을 공부한다는 건데 이게 좀 어떠셨습니까? 죽어라 고생했어요, 진짜.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지만 그때 배웠던 영어랑 로스쿨이라는 곳에 가는 친구들의 어떤 언어 차이도 되게 컸고. 완전히 다르죠. 그 전문적인 분야고. 네, 예. 진짜 케이스 하나 읽는데 뭐 3-4시간 처음에는 3-4시간 걸렸어요. 한 몇 페이지 읽는데. 와, 그래서 이게 저 중간고사 때 꼴찌를 해서 네. 펑펑 울었다고.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되게 큰 상처였는데. 일단 뭐 네. 방송에서는 이런 거 좋아하죠. 네네. 좋아하는 단어가 2개가 들어가죠. 꼴찌, 펑펑 울다. 네. 예, 꼴찌 했는데 빵꾸 뒀다. 저희들 별 관심이 없어요. 맞아. 예, 꼴찌인데 펑펑 울었다. 이게 관심이죠. 저한테는 되게 쇼크였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그동안은 공부를 하면 그렇죠. 결과에 반영이 되는 경험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진짜 반에서 그냥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때 그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상당히 좀 위로가 많이 됐다고. 네, 그때 아빠가 그때 그 다음 날 이메일을 쓰셨어요. 근데 아빠가 아빠는 처음부터 네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너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언젠가는 누구보다 이해를 잘하고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장 저한테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용기를 얻었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실패를 할 경우에 부모님께 축하 카드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뭡니까? 좀 황당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로스쿨 시험을 볼 때 첫 시험을 너무 못 봤거든요. 그 로스쿨 입학 시험.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하고 있을 때 엄마가 그때 작은 목걸이와 함께
카드를 써주셨어요. 뭐라고요?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네, 아 진짜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그 계속 읽어보니까 이 실패가 5, 6년 뒤에 너한테 가장 큰 기회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어떤 밑거름이 된 오늘이 너무나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축하해주는 그런 카드를 써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은 씨도 평소에 그래서 실패 이력서를 좀 쓰신다고. 아, 네. 이거는 근데 뭐 또 대단한 뭐 이력서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글로 마음 정리를 좀 많이 해요. 그러시구나. 뭔가 안 됐을 때 절망을 좀 하죠. 근데 이거를 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 이력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간 내가 시도해봤던 이력서와 더 가깝다.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력에 올라갈 어떤 타이틀이나 이런 것보다 시도해봤던 것들이 모여서 다른 게 되니까 저는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실패 이력서에 가장 최근에 적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 제가 영어로 글을 써보고 싶은 그 꿈이 있어요.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연락이 왔어요. 안 됐다고. 그것도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쇼도 제작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이런 인터뷰 쇼. 잘 안 됐으니까 못 보셨겠죠? 근데 아무튼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실패 이력. 예? 어디서? 제가 혼자 파일럿까지 찍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또 해볼 거예요. 야. 또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다수였고 외국에서 소수잖아요. 그리고 아티스트와 변호사 사이에 또 어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야 되나 하는 그런 혼란들이 전 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숫자는 되게 많아졌지만 여성이나 소수인 중 숫자는 많아졌지만 결정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되게 당당하려고 그 당당한 가면을 늘 쓰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혼란들 속에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이런 혼란, 갈등 이런 게 있지? 내가 어디 속하는지 모르지? 그럼 내 카테고리를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뭔가 찾아 도전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생겼어요. 오히려 경계에 있으니까 그게 힘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신혼여행으로 탄자니아 의료봉사를 또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엄청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그런 공공의료에 관심이 있어서 늘 좀 해왔던 일인데 네. 저랑 결혼하고 신혼여행 그 기간이 딱 됐을 때 올해는 못 가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같이 간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서 정말 너무 뭉클한 경험을 많이 했죠. 저희 남편이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방님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네.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곡들을 이렇게 채워서 틀으면서 수술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처음 본 거죠, 그거를. 탄자니아라는 낯선 곳에 어떤 한 클리닉에서 제 노래가 나오고 있다는 이 모든 사실이 너무 벅차서 울컥했어요. 그러시겠네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내 음악이 있는 건 참 행복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또 남편분도 떠날 때쯤 되니까 우리 그 수많은 탄자니아 주민분들이 손을 잡고 서방님 내 서방님 너무 웃겨.